Nobody in New York, nobody in Newark. The theater closed, the bars they are closed, the club ups they are closed, the parking lot closed. Most all the business around here is closed. 1月27日から2月、3月、4月末までオールキャンセル。以前倒是也没有像现在这么不像现在一样没收入，但是房贷还照样得出。 일단 수입이 끊기면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갚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So it's much bigger. It's much bigger on a world scale, and even in New York, you feel it. That the entire city is just stopped. And I think that's not what we're going to see. It's going to be much more like what happens during, after a city gets bombed out or a tsunami hit.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비던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가 일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Yeah, too much crisis now. After tomorrow is closed, shut down. And then 1 month before, there are 1,000 people in Times Square. Now all shop closed. Can you see outside all shop closed? Business all down. Tourists not here. Now empty. Maybe after tomorrow close, how long stay in house? Then again come, same place, same job. All everything is got,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던 뉴욕에 도시봉쇄 명령이 내려진 후 뉴욕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상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23년째) 이곳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 씨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Normal, we open here from 8 o'clock in the morning to 12 o'clock at night. But these days we change the hours because I don't have no employees. I have only one person that come here that will say every daily hours, and everybody else stay home. Hi Karen, good morning. How's your neighborhood there? How's everything? Yeah, everything's good. I'm working from home. For home, yeah, I hear Governor Cuomo, they say everybody is possible to work for home. I think that's good. Yes. Yeah. Except you don't have, you have to be at the store. Yeah, me, I cannot do it from home. I have to be here personally to do it. Well, stay healthy and be careful. Yeah, I do. I follow all the rules. The rules. Okay. Good. Thank you, Karen. Have a good time. Take you. Okay. Bye.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어 혼자 일하는 중이라는데요. 21 plus. 하루 종일 근무해도 손님 한두 명 받을 뿐입니다. No, me. This area is busy 24 hours a day. Like this store, you have to wait to be served. And right now you can see is not too many customers come here. That way is a very big difference. Very big difference. And that's what I worry. And of course, I don't want to be sick, 이번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은 처음입니다.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의 공격에 자영업자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다 감염국에 최다 사망국이 된 미국. 4월 실업률 14.7%를 기록하며 전문가들은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었던 중국. 역시나 강력한 도시 봉쇄 정책을 펼치며 바이러스 확산 방어에 나섰는데요. 사람들의 왕래가 단절되면서 중국 역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은 그 사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견과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양허잉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선 견과류 한 봉지라도 더 팔아야 합니다. 那怎么不大呢？影响太大了，那差好多呀，一差好几千块钱。那会儿卖三四千，现在卖几百，你这个比例你看一下，是不是差好多？ 바이러스라는 심리적 공포심까지 더해져 소비는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손님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그녀는 소득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完了10点一回，11点一回，1点一回，3点一回，完到5点。有时候下班的时候，下完班以后再拖一遍就走了。当然了，多了好多活儿。 가장 큰 문제는 재고로 남는 식품들입니다.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죠. 往外送呗，也比扔了强啊。我们估计呢，中国有8000万个线下的经济法人，我们不算线上的 online 那个小企业，大概有多少呢？大概我们认为有10%，就是800万家的小微企业零售店可能会遭到灭顶之灾。那一个零售店我们就3个人，3个人我如果算2个人失业的话，那是大概中国会出现1600万到2400万的失业人口。 그렇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해 있는 전통 온천장인 료칸입니다. 조인인 노리코 씨는 요즘 영업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년 2월 남편과 함께 큰 희망을 품고 이곳 온천장을 인수했는데요.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 숙박객들이 많았던 료칸은 더욱 타격이 컸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매출이 전무해졌기 때문이죠. 毎日インバウンドのバスが中国人バスが観光バスですね1台ずつ入ってくるという旅館でしたので、ファックスでご予約をたくさんいただいていました。1月の26日に中国政府の方がもう飛行機は飛ばさないよとおっしゃった次の日から1月27日から2月、3月、4月末までオールキャンセル。こちらがキャンセルですね。 위기에 대비할 틈도 없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충분한 자본금이 없는 그녀에게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은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私事になりますけれども、昨年の10月に主人が亡くなりまして、心の整理をしながらこの先旅館をどうしようかと思っていた時に、花の湯は続けてほしいという主人の言葉がありましたので、心機一転心を入れ替えて頑張っていこうと決めたのが1月です。その矢先にコロナウイルス、そうですね、3月末で閉店ということで皆様にお伝えしていましたので、今日のお客様をお迎えし、明日お見送りをしたら最後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남편이 살아생전 하나하나 고치고 다듬으며 만들었던 료칸. 이곳은 부부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그 약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本当に今日で最後だという思いはごめんなさい。 마지막 영업일.
그녀는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자가 어려운 사정을 인터넷에 올렸고 안타까운 소식에 마지막 날을 함께하겠다며 손님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 폐업 소식을 들은 손님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ちょっと寂しいよね。できることなら残してもらいたいしね。またもう一度来たいし。なんか気持ちが穏やかになるような旅館でいい感じでまた来たい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今日で閉館なんで悲しいですね。なぜ悲しいと思った？また来ますって言えないのがちょっと悲しいですね。 주인도 손님도 모두에게 아쉬운 밤입니다. 이제 료칸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노리코 씨.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그 따뜻한 배려가 고맙기만 합니다.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기약 없는 이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재난.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경제 위기는 빈곤층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리코 씨는 그간 함께해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글로 대신했습니다. 또 누군가도 노리코 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47개 현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위기를 맞은 일본. 무엇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빠져있던 일본에게 이번 코로나 위기는 디플레이션 늪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 그렇다면 일본의 중앙은행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さまざまな金融危機に対する対応というのは取ってます。本当はその流動性の供給が時間が経てばですね、元に戻っていくような仕組みっていうの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コロナの時のように、先が見えない時は、ある意味見切り発車ですけれども、断固とした流動性の供給をする。それは今まさになされていることですね。これが一点と、今のところはその出口というよりかは人々の不安、特に根源的な不安というか存在不安みたいなものを止める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一番先決になると思います。 거리 시위가 한창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해고된 항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항공업 노동자들의 경우 50%가 경영난을 이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들의 해고는 더 심각했습니다. 일자리 지키기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대책 없는 해고에 앞길마저 막막합니다. 고용 불안정을 겪는 이들은 모두 취약계층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운항 승무원들을 제외하고도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화물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검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단히 많은 노동자들이 한 편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은 항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도 아니고 하청의 재하청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코로나19 여파는 고용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고용 불안은 주머니 사정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요. 대출된 금액을 지금까지 쭉 뭐 갚아오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일단 수입이 끊기면 내가 뭐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갚아야 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높아지는 고용불안. 결국 고용불안과 불평등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수업을 가는 천경철 씨.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는 방문학습지 교사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을 가르치는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선생님. 그 덕에 쉬지 않고 20년 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짖다가 고기를 결국 물속에 빠뜨려. 그러나 그 역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가 다 힘든 상황인데 특히 저희 어떤 학습지나 학원, 특히 특수고용지 노동자들은 가장 피부로 제일 먼저 와닿는 그 직종에 있습니다. 그 가계비를 줄일 때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학습지 중단입니다. 최근 회원 수가 40% 이상 줄면서 수업 중단으로 인한 교재들이 방 안가득 쌓였습니다. 문제는 주인 잃은 교재들의 양만큼 천경철 씨의 경제적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학생 수의 감소만큼 차액 일부를 회사에 대납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그는 더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월급제가 아니라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줄어든 수를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그 나머지 회원들에서 대납하는 경우가 있죠. 한 달에 일해서 버는 돈은 약 250만 원. 하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 180만 원도 채 벌지 못합니다. 매일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중단 문자 통지를 받고 있다는 그는 들어둔 예금을 모두 해약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지금 고민은 많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직을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근데 지금 당장 나라 전체가 어려우니까 다른 곳을 이직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사태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한 명의 회원이라도 늘리기 위해 그는 전단지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싶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천경철 씨. 언제쯤 이 위기가 끝날지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커진 한국 경제. IMF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초반대로 떨어졌고 성장률 역시 외환 위기 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0.2%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저물가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행은 재빨리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국고채 매입 선언을 하며 양적 완화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적 완화란 무엇일까요? 양적 완화라는 말이 양이 수량의 양입니다.
과거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다가 그러면 이자율이 저절로 변하겠죠. 네. 그러다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통화량이 변하고 물가를 조정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자율이 0보다 낮아지면, 그래서 100만 원 갖다 은행에 맡기면 마이너스 금리요? 마이너스 금리가 90만 원 준다. 그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안 갖다 절대 안 되죠. 그거 있을 수 없죠. 네, 있을 수 없죠. 네, 왜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못 갑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게 누가 돈을 은행에 손에 가나 보고 맡기겠어요? 내가 갖고 있으나 가지고 있으면 거니까. 되는데.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화폐의 수량, 양을 직접 더 늘리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계속 더 내려가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자율의 하락과 통화량의 증가가 같이 갔었는데 네. 이제는 이자율의 하락 없이 통화량의 증가 혹은 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를 앞세워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요. 일본 역시도 국채와 은행채, 회사채, 주식까지 매입하며 시중에 막대한 돈을 공급했습니다. 한국도 역대 최저금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일반 은행들의 환매 조건부 채권도 함께 매수하며 과감한 양적 완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지난 4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이제 무제한 RP 매입을 하시면서 뭐 12조 이상의 돈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RP 매입 시에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저들이 빌려줄 금액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회사 순으로 자금을 빌려줬었는데 근데 지난 4월부터 우리 도입한 소위 그 무제한 RP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금리만 미리 정해놓습니다. 금리를 정해놓고 그 금리로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전액 한도 없이 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빌려줄 총량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만 정해놓고 그 필요로 하는 그 돈은 다 제공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거와 좀 다르고 그래서 소위 이제 무제한 RP라는 이름이 붙였죠. 네. 무엇보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Well, thank you all very much. It's a very important day. I'll sign the single biggest economic relief package in American history, and that's keeping our country strong and our jobs strong. 기업 지원과 가계 구조, 실업수당 지급 등 경기 부양 심폐소생술에 나선 미국. 과연 이런 양적 완화는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까요? Of no cash flow. So no revenues coming in, and so therefore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for the Federal Reserve, for all the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to offer up those temporary loans, that temporary cash, in order to keep the economy from really imploding and making this a much deeper and stronger type of recession or even a depression. In a way, we're lucky that the coronavirus has hit after we ha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tools that were developed during that period, which we're using now, and central banks, particularly the Federal Reserve, has been acting very aggressively to deal with this, and I think that's actually going to be very helpful. Also, really remarkably, which never would have happened if we hadn't had what happene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 I think that that in a strange way, we're lucky that this has happ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not before. 미국이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찍어낸 달러들. 이에 따라 환율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극심한 환율 변동은 나비 효과처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달러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국 화폐인 페소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 아르헨티나.
불안정해진 페소를 대신해 여러 해외 화폐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달러가 대표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선 달러의 환율 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수입 가전제품 매장을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입 제품을 판매하면 환율 변동에 더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달러 의존도가 높은 아르헨티나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변동하는 나라인데 아르헨티나가요. 그러면은 그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아르헨티나 가격 페소로 붙어 있는 것을 맨날 바꾸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Para poder sostener el negocio y mantenernos vivos es necesario que cada vez que hay un aumento de tipo de cambio uno pueda trasladar ese precio, esa variación de tipo de cambio a los precios de venta al público. 여기서 물건을 파시는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소비가 많이 주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계속 비슷하게 많이 구매를 하는지. Habitualmente el cambio de precio se termina ejecutando en 2 días, ¿no? Entonces generalmente ese primer día, el día de la devaluación, tenemos como un push de compra muy grande, una venta incremental que no real, es especulativa. La gente consume mucho más de lo habitual, 2 o 3 veces más que un día común. 페소 가치 하락과 높아진 환율에 점포 운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Nosotros en estos 2 años tuvimos que hacer una serie de ajustes que son importantes. Por ejemplo, 25% menos de dotación, ¿sí? El personal que teníamos 4.000 empleados, hoy tenemos 3.000 empleados. En lo que son gastos fijos de operación, como puede ser logística, los gastos de sucursales y demás, estamos gastando también 30% menos en dólares que hace 2 años, porque al mismo momento que aumenta la inflación, la tasa de interés aumentó mucho. 아르헨티나의 환율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이 절실합니다. 살인적 물가 상승에 국민 3명 중 1명이 빈곤층인 아르헨티나. 페소 화폐의 신뢰가 사라지고 통화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La gente que venimos acá, venimos con mucha necesidad. Después con el gobierno de Macri, sí ha venido gente de clase media, gente que hemos visto de que tenía un negocio chico y Macri lo fundió y están viniendo acá.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이곳에선 언제든 누구나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산층들의 삶은 어떤지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Ahora sí. Hola. Hola, hola. Thank you. Gracias.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Pública siempre. 그들은 젊은 시절 안정된 직업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También en el exterior. 남편 앙헬 씨는 의사 출신이자 금융인으로 또 아내 엘사 씨는 교사로 정년을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당연히 연금으로 생활하실 것 같은데 연금은 생활하기에 풍족하게 나오세요? En mi caso particular, si yo tuviese que vivir la jubilación, tenía que haberme suicidado hace rato. Y estuvimos en una situación, los docentes particularmente, estuvimos 13 años sin que nos aumenten nada. Y la inflación siempre estuvo presente. Disminuimos la cantidad de veces a la semana. Verduras también comemos, pero también no es barato.
todo es caro. Y el pan también, el pan, antes uno compraba medio kilo de pan, ahora es 100 gramos, 200 gramos, porque se ha ido muy alto, 140 pesos, un kilo de pan es mucha plata acá, porque no se gana en proporción.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페소 가치는 요 근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Y la pregunta del millón es esa, porque nosotros lo vivimos, pero también nos preguntamos, ¿no? Porque de pronto de 9 pesos que valía el dólar, estamos en 60 y pico, 70, 80. Cuando antes yo salía a la calle, a veces me pedían algo de plata, ahora me piden pan. Me dicen, ¿me podés comprar un poco de pan? Porque es claro, si me piden plata yo le daré 10 pesos y 10 pesos no le alcanza para nada. 연금을 받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생활. 자국 화폐가 아닌 달러에 의해 조절되는 경제 상황은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환 부채 규모만 1,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2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글로벌 시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화폐 달러. 그렇다면 한국은 급변하는 환율 변동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해외 수출입을 한다는 김포의 한 장난감 업체를 방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멀리 왔어요. 꽤 왔습니다. 네, 좀 나와가지고요. 네, 완구 업체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완구 업체입니까? 네, 완구 업체입니다. 저희 오늘은 완구 업체는 웬일로? 왜냐면 완구 업체 하시는 분들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환율에 민감하시고요. 네, 환율에 대한 현장을 보러 온 거군요. 그렇죠. 여기죠? 네, 들어가 보시죠. 꽤 큰 규모의 업체인데요. 20년 넘게 장난감을 수입해 해외에 수출을 해왔다는 곳입니다. 사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시고. 맨 땅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키우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90가지 정도 됩니다. 전 제품.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뭐 200가지, 300가지도 해요. 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을 했다는데요. 이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국내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외 장난감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장님. 그렇다면 기업 운영에 있어 환율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 수입하시거나 그러면 중국의 결제는 주로 그 달러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느 나라 돈으로 이제 이거 주로 이제 US 달러로 보내죠. 달러로 주로 보내시고. 주로 보내죠. 그러면 이 US 달러로 보내다 보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시겠어요. 환율에 많이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0원, 1,200원으로 저희가 단가를 계산했는데 1,290원이 됐어. 그러면 1원짜리를 사면은 1,200원인데 1,290원이 돼버리잖아요. 네, 1달러를 보내려면. 그렇지. 그러면 90원에 대한 건 누가 커버를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그렇다고 여기서 환율 오를 때마다 소비자한테 단가 올려주세요. 그것도 안 되죠. 내려가면 단가 내려드리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럼 순순히 생산자가 감안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감안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하면 다른 데랑 경쟁이 안 되고 그걸 안 하자니 너무 데미지가 크고.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은 이익에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먼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웃고 수입 기업은 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출 시 한국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져 해외 거래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 제품의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환율이 내리면 어떨까요? 수출 기업은 울고 수입 기업은 웃습니다. 수입품을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지만 수출품은 손해를 보며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IMF 외환위기 전에는 그래도 환율이 오르면 경영 환경이 좋아졌다가 그 뒤로 내수 판매 중심으로 바뀌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져야 경영 환경이 좋아지고 참 이게 환율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네요. 많죠. 네. 네. 오시기 전까지 그 작업에 다른 나라의 경제 흐름까지 좌우하는 달러의 힘. 이것이 전 세계 기축 통화라 불리는 달러의 막강 파워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발 경제 위기. 무엇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부채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선 것이 바로 중국이죠. 세계 경제가 침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과도한 부채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높은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 오래전부터 중국엔 부동산 투자 붐이 일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부채,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북경에 사는 리우웨이 씨 집입니다. 그는 대출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임금은 고정돼 있지만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껑충 뛰고 있기 때문인데요. 所以呢，就是说的，光看有房子，但也没看到我之前我付出的所有的，是吧？从今年1月份到今年的9月份，1分钱收入都没有。 그의 직업은 이벤트 행사 진행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수입이 끊겨버렸습니다. 건물을 사면서 받은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무엇보다 아프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그는 경제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这时候他们俩还没结婚呢哈。对。原来你看我爸没了哈，是吧？我爸是2000年没的。那时候我爸每天的医药费，我爸每天医药费800块钱，那时候我1个月工资也才1000块钱。到最后我爸都没钱治病了，那怎么办？我妈说把房子卖了治病，就是这房子到最后能够保你命使。 就是你没钱了怎么办？不是卖房呗？卖房，这最起码这。 중국의 총 부채는 지난해만 219조 1천 위안, 우리 돈 3경 7,8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경제 붕괴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청난 부채 규모 때문입니다. 바이홍샤 씨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혼 후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 집은 희망입니다. 当时我记得我们去看的时候，是想说是压力这么大，那要不就不买了，有一套就行了，别把自己真的搞成房奴。但是去了那个环境，觉得当时价格还行，怕在以后买就是这么便宜的价格买不到。 하지만 그녀 역시 대출금 걱정이 커졌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던 그녀는 코로나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일자리가 끊겼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这几年我们还的本金基本上没有减少，还是剩差不多60万的贷款。余额的3月15号。 언제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대출로 무리하게 산 집은 인테리어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임대를 내놓기 위해서라도 수리를 해야 하지만 당장 수리비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是有考虑过要再卖的，但是这个什么时候是个合适的时候我也不知道。 경제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대처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15년간 이곳에서 김치찌개집을 운영했다는 김순옥 사장님. 맛집이라 소문이 나며 단골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정든 이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많이 다운이 됐죠. 잘 될 때는요, 저기 5,500까지도 저희가 팔았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떨어지긴 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처럼은 안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요번에 코로나로 통해서 이제 많이들 안 나오시다 보니까 뭐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사실은. 더 이상 인건비와 비싼 임대료를 해결할 수 없어 폐업 신고를 한 것인데요.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폐업률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 시장.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살아남기가 더 힘듭니다. 코로나 발생 3개월 동안 폐업한 곳만 3만 8천 곳이 넘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래서 몇 개월을 지금 계란말이를 계속 서비스를 주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가 장소로 볼 때는 참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권리금도 못 받고 폐업 이렇게 철거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사실은. 소비가 위축되고 늘어난 부채, 생산성마저 떨어지는 산업 구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발빠른 통화 정책과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So slower productivity growth also suggests that there aren't a lot of new great investments to make. That's also slowed down the trend of growth. And then there's the aging population. It's true everywhere. And as people retire, people don't follow my example. Here I am still working at age 77, but so I think the demographics, productivity, the weakness in capital spending all contributed to kind of a slower than expected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 it's like building up, it's like you can't predict the size of the waves in the ocean that will come, but you maybe can build the walls. And it's really about how high you build the walls. Right. And the higher you want them, that's costs more, but you're safer. Right. The lower they are, you're less safe. So you have this choice of how high you want to build that wall. And that's like, how high do you want capital to be? It's going to, something's going to happen. It's going to be the thing that hurts you is the thing you didn't anticipate. And so you just want to make sure the system has enough resources and internal resilience to absorb that shock and not itself then turn around and make that shock, the effects of that shock worse. So that's in some sense the basis for how you think post-crisis, post-global financial crisis. 글로벌 시대. 경제 위기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모두가 위기라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중앙은행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The crypto movement is really global. The majority of people are in the United States, but we have people in Europe, people in Asia. 디지털 화폐로서 금과 은이 등장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